자, 이제 다음으로 납세임의 성립을 알아봤으니까 과세 4대 요건 다 했죠. 자,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확정. 자,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면 과세 4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그랬죠. 자, 성립된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된다. 확정. 납세 의무를 확정짓는 방식의 첫 번째 신고납부가 있고요. 두 번째 부가고지가 있습니다. 자, 신고납부는 관세법 제 38조, 부가고지는 관세법 제 39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납부란 무엇이냐?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가격, 세액 등을 확정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스스로 과세가격은 이만큼이고 난 이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세관에 신고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게 되죠. 자, 두 번째. 자,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원칙. 확정 방식의 원칙. 그다음에 부가고지는 부가고지 대상 물품이 있습니다. 이 대상 물품 알아두셔야 되고요. 부가고지 대상 물품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세관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확정해서 납세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서 금액이 얼마니까 내세요. 그러니까 세관이 확정짓느냐, 화주가 신고인이 확정짓느냐에 따라서 신고납부하고 부가고지로 구분이 되고 신고납부가 원칙이다. 신고납부가 원칙이니까 이러한 제도는 납세 의무자의 성실한 신고가 바탕이 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신고납부에 그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세액 심사도 중요하지만 그 세액의 정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정 부분에 뭐 보정 신청,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좀 길고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지금은 납세 의무 확정 방식이 대충 뭐가 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자, 신고납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액 심사라는 게 있어요. 세액 심사는 사후심사와 사전심사가 있는데 사후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걸 얘기하고 사전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길잖아요. 내용들이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 내용이 기니까 앞으로는 줄여서 사후심사, 사전심사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액 심사를 보게 되면 세액 심사가 뭐냐? 자, 38조에 의한 신고납부 규정에 의한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세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세관에서는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이런 것들만 봐요.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게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 수리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세액에 대해서는 사후심사를 해요. 왜 사후심사? 이게 사후심사가 원칙이에요. 왜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느냐? 만약에 수입신고서를 했어요. 근데 이 얘네들이 신고한 과세가격이나 세액이 적정한지를 세관에서 일일이 심사를 다 하려면 통관이 굉장히 지연이 돼요. 통관이 지연되겠죠. 이 세액이 얘네들이 정상 가격으로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동일한 물품 수입된 동일한 다른 물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과세 가격이 적지 않은지 저 세금을 덜 내지 않는지 이런 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니까 수입 신고 당시에는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세관 공무원을 엄청나게 뽑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액 심사는 수입 신고서상의 뭐 기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제 확인을 하고 세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사후심사. 사후심사 뭐냐? 기업심사가 있어요. 기업심사는 뭐냐? 둘로 나눠집니다. 법인심사와 기획심사가 있어요. 이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거 대리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심사와 기획심사가 있는데 법인심사란 뭐냐? (4년마다) 정기심사를 하는 게 법인심사예요. 법인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4년마다 이제 정기심사를 나오는 거고요. 기획심사는 수시예요. 수시심사. 뭐냐? 아, 얘가 관세 포탈한 정황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좀 수상해. 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법인심사는 전부 다 봐요. 뭐 과세 가격이라든지 뭐 감면이라든지 환급이라든지 뭐 출입 신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보는데 기획심사는 어느 하나를 딱 잡아갖고 나와요. 너네 이상해. 과세 가격 이상한 것 같아. 과세 가격, 내 과세 가격만 보고 갈게. 아니면 FTA 이상하게 적용한 것 같아. 이것만 보고 갈게. 해서 기획심사로 나오는 거는 어떤 거 특정을 한 항목을 정해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심사는 정기심사로서 통합으로 다 보게 되고요. 네. 이렇게 사후심사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뭐 법인심사, 기획심사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세액심사.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심사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 사전심사겠죠. 자,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뭐가 있냐? 한번 봅시다. 자,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감면 동그라미. 자, 관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분할 동그라미. 둘 다 특혜죠. 납세의무자는 특혜입니다. 자, 그리고 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왠지 우범성 우려가 있어 보이죠. 다만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또는 체납 기간 7일 내 수입 신고하는 경우 제외한다. 7일 동그라미, 수입 신고 동그라미. 이게 예전에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관세 시험 1차에 객관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가 나왔냐? 7일 내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 이렇게 나왔어요. 감쪽 같죠? 막 맨날 보던 문장인데 7일 맞네. 근데 납부하는 경우 그래 맞겠지. 7일 내 수입 신고입니다. 깜빡 속았어요. 저도 그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규정이 있는 게 요 괄호 내 규정이 있는 게 나중에 또 나와요. 어디선가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보면 아! 이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위험하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위험하거나 똑같아요. 위험해. 그리고 가격 변동이 큰 물품 등 사후 세액 심사가 부적합한 물품 이런 거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세액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 세액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외우는 공식. 사전 세액 심사 대상. 간단하죠? 자, 관세의 분할 납부를 체납한 자는 불성실한 자다.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분할 납부를 체납한 자는 불성실한 자다. 분할 납부 하게 해줬는데 아까 분할 납부했는데 체납하면 어떻게 되죠? 분할 납부 취소해버리죠. 취소하고 15일 이내 납부 기한을 결정해가지고 납세고지하죠. 그래서 분할 납부를 체납한 자는 불성실한 자이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죄송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죠. 자, 죄송합니다. 자, 이 큰일 났네. 이거 빼먹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관세의 감면 및 분할 납부를 체납한 자는 불성실한 자이다. 자, 관세의 감면 및 분할 납부를 체납한 자는 불성실한 자이다. 딱 나오죠, 4개. 관세의 감면 및 분할 납부를 체납한 자는 불성실한 자이다. 그리고 기타 사후세액 심사가 부적합한 물품이라고 해서 뭐 가격 변동이 크거나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자율심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기업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대신에 정기적으로 세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자율심사 결과를 세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아니, 세관에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자체심사해서 끝내버리면 뭐 세금 다 포탈하게요. 그러니까 세관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게 자율심사입니다. 자, 세액심사는 요게 있다. 그리고 원칙은 사후세액심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세액심사가 있는데 사전세액심사는 관세의 감면 및 분할 납부를 체납한 자는 불성실한 자이다. 그리고 기타 뭐 가격 변동이 큰 물품 사후세액심사가 부적당한 물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다음은 부가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가고지는 신고납부하고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자, 관세법 38조. 이 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건 뭐 외울 필요 없고요. 부가고지와 반대되는 신고납부가 부가고지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부가고지는 과세관청에서 세액 등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돈 내라고 통보하는 게 부가고지예요. 신고납부는 스스로 결정해서 신고하는 게 신고납부고요. 자, 부가고지는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고지 대상이 있습니다. 자, 부가고지 대상 한번 알아볼까요? 관세법 제1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제16조 단서 많이 보던 거죠.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서 그 뒷부분 뭐 선용품, 기용품에서 쭉 여기다 썼던 것들 있죠 아까. 거기에 해당되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부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가고지 대상입니다.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 무단으로 가동된 경우입니다. 아까 보세건설장 쭉 설명드렸죠. 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물품으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합니다. 완료보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수입신고 수리가 돼요.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그때서야 가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으로 가동한 경우, 이 경우도 부가고지 대상이고요. 보세구역. 보세구역에 장치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합니다.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된 경우, 무단 반출이죠.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아까 반출 못한다고 했었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반출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 반출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부가고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부가고지를 요청한 경우, 하지만 모든 경우라고 해서 부가고지를 요청한다고 해서 세관이 다 해주진 않습니다. 왜? 이거 다 해주면, 요청한다고 다 해주면 세관 귀찮은데, 세관 인력 엄청나게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요청한 데서 해주는 게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뭐 세액 결정이 곤란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돼서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부가고지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 즉시 신고하고 반출한 물품을 수입신고 기한 내 수입신고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슨 소리냐? 헷갈리죠?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 후 반출한 물품을 수입신고 기한 내 수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가 여러 번 나오니까 헷갈리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한 물품은 언제까지 수입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10일 내.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입 신고를 하고 아까 납부기한에서 아까 이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납부기한은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내 납부해야 된다고 납부기한에서 아까 배웠죠. 10일 내 수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입신고 기한 내 1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세관에서 부가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납세 신고가 부적당. 납세 신고가 부적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부가고지를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기타 있는 내용은 고시사항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자, 요 부가고지 대상 시험에 내기 굉장히 좋겠죠. 네, 요거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이거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어요. 그냥 앞글자, 거의 앞글자 따서 외운 건데, (16건본) 앞짓기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대체가 없죠. 그 암기 공식은 자기가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쓸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딱 보면 아, 이거는 부가고지 대상에 해당됐던 거 안 됐던 거 이런 것만 구별해 내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정 뭐 불안하다, 외우시겠다 하면 그냥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요거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이거 5시간째 되니까 지치네요, 지쳐.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게 허리가 이렇게 아픈 건 줄 몰랐네요. 앉아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 부족세액의 징수. 이거는 뭐 부가고지 대상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신고납부한 세액에, 아니면 부가고지에서 그 고지했던 세액, 그 납부한 세액에 부족세액이 있다면 그냥 징수해야 납세고지. 또 납세고지에서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부족세액이라는 거는 꼭 부가고지나 신고납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걸로 했든지 나중에 납부하고 나서 보니까 부족세액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납세고지에 의해서 추가로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관세 현장 수납. 요거는 대상이 두 가지예요. 여행자 승무원 휴대품하고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 구역 외 장소에 장치된 물품, 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 관세 현장 수납 뭐냐면, 여행자 휴대폰이나 승무원 휴대폰 그냥 나중에 뭐 납세 고지를 해가지고 세액을 나중에 징수한 게 아니라, 뭐 10일 이내 납세 신고한 날부터 뭐 15일 이내, 뭐 부가고지 했으면은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게 아니라 관세를 현장에서 수납하는 거죠. 뭐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 보면 그 잘 아실 텐데, 나가서 물품 사갖고 오는데 그 휴대폰을 이제 들고 오잖아요. 뭐 술이나 뭐 들고 오는데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그 현장에서 세금을 내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겁니다. 관세 현장 수납. 관세를 현장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돼요. 그 출납 공무원 혼자서 그냥 몰래 걷어가면 안 돼요. 왜? 착복할 수도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타 공무원을 입회를 시켜야 됩니다, 현장 수납한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출납 공무원이 아니에요.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현장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출납 공무원에게 반드시 인계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반드시 인계해야 되고, 만약에 출납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받은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배상해야 됩니다. 물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이거 뭐 출납 공무원 아닌 사람이 내가 돈 받아줄게 하고서 그 돈을 받아갖고 출납 공무원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받아놓고 잃어버렸어. 그럼 내 책임이죠. 그 사람한테 돈 또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징수금액의 최저한. 이건 뭐 신고납부 부가오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징수금액 최저한은. 관세. 세관장이 징수한 내국세. 관세하고 내국세를 더한 금액이 1만 원. 1만 원 이하인 경우. 이하 맞죠? 미만이지. 맞아요. 1만 원. 죄송합니다. 1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예전에 저 공부할 때 관세율표 공부할 때도 이하, 이상, 초과, 미만 이런데 미만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예. 관세하고 내국세가 징수해야 될 관세 내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적으니까 뭘 굳이 징수하냐? 그냥 갖고 가. 그런 거죠. 징수금액의 최저한이라는 거. 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9페이지. 자, 신고납부제도. 신고납부제도란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행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스스로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요 내용이죠. 자, 세액심사를 보시게 되면 원칙은 사후 세액심사입니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요 전체를 다 밑줄을 치세요. 요 전체가 다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뭘 처음에 심사하고 뭘 나중에 심사하냐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사전 세액 심사 나옵니다. 요거 외우시라고 했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액 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사전 세액 심사를 하겠다. 법률 조약에 의해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그다음에 관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관한에 있는 내용 잘 알아두시라고 했죠. 그리고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그리고 기타 가격 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 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자, 관세의 감면 및 분할 납부를 체납하는 자는 불성실한 자이다 라고 외워두시라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율심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세 실적과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심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되겠죠. 안 하면 뭐 자기 맘대로 할 테니까. 자,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납부라고 있는데 아까 설명한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 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5년 2월 6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뭘 고쳐야 되냐? 자, 볼게요.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한 내국세 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세하고 내국세를 합한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1천만 원 이하라는 한도가 없어졌어요. 삭제. 크게 이렇게 써놓으세요. 삭제. 그러니까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그러니까 세관장이 고지한 세액, 납세 고지한 세액, 이런 세액들은 금액이 얼마든 그 세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문제의 하나 그냥 한 지문으로 뭐 1번이나 2번 이런 지문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6일부로 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자, 세액의 정정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넘어가서 자, 354페이지 부가고지제도.
부가고지란 세관장이 납세고지에 의해 납세 의무를 확정짓는 방식으로 세관장이 납부할 관세 등을 계산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고지 대상으로 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고지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무조건 부가고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가고지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만 부가고지를 하는 겁니다. 자, 부가고지 대상을 보시면요. 자, 1번 과세물건 확정 시기 법제 16조 단서에 해당돼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아까 나열된 여기다 적었던 그 내용들. 그리고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무단 가동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부가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받은 장소에 반입된 물품이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무단 반출된 경우, 무단 반출입니다. 신고 수리되기 전에 반출하면 안 되는데 무단 반출된 경우. 그리고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즉시 반출한 물품을 수입신고 기간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추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부가고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다음의 경우. 자,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외워주셔야겠죠. 네. 아까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기타로 해서 안 썼습니다. 자, 이 내용도 외워주세요. 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폰이 별성품. 여행자 휴대폰 아까 뭐였죠? 여행자 휴대폰은 현장 수납 대상이었죠. 현장 수납도 부가고지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 휴대폰, 거기다 승무원 휴대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편물 또 괄호치기는 제외.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그다음에 기타 납세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중고자동차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밑에 각주에 있죠. 중고자동차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가고지 대상이고 거의 무조건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납세고지. 세관장은 부가고지에 의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납세고지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반드시 납세고지라는 행위가 선행이 되어야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관세 납부할, 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고지라는 건, 부가고지 제도에서 납세고지라는 건 필수라는 걸 또 알아주시고요. 부족세액의 징수.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차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한다. 당연한 얘기죠. 부족한 걸 알게 됐으면 징수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족한 걸 알게 됐을 때는 납세고지에 의해서 부족세액을 징수한다. 자, 관세 현장 수납. 여행자 휴대폰,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요 두 개는 현장에서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현장에서 수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밑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나오죠.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아까 제가 출납공무원이라고 했나요? 출납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 있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이걸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한 공무원입니다.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이 봐야 된다. 그리고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출납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만약에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현금을 망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징수금액의 최소한.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하여, 내국세 포함 동그라미 치시고요. 1만 원 미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밑줄을 쳐주세요. 이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이것도 밑줄을 쳐주시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납세 의무에 이제 막 힘들어서 발음도 막 꼬이네요. 아까부터 꼬이긴 했네. 그러고 보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 중에 신고납부에서 이제 세개 정정, 이제 보정 신청, 수정 신고, 경정 청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둘러볼 거고요. 그리고 또 가산금 제도. 그 가산금이 뭐냐면 이제 돈을 늦게 냈을 때 과태료 형식으로 부과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연체세죠, 연체세. 가산금이라는 제도, 그리고 납세 의무의 소멸, 그 다음에 시효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